저성장에 늦빠진 한국. 2년 연속 OECD 평균 성장도 못했다. 2년 연속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지 10개월 됐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연합뉴스 보도거든요. 연합뉴스가 3일절 쉬는 날에 새벽에 이 기사를 예약 전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나라 경제가 어쩌고 2년 연속 회원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을 기록한 것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런 거 보면 심각하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거를 이제 동아일보가 심각하니까 받아 썼어요. 2년째 OECD 평균 밑돈 성장, 선진국 되자 한국병에 들어온다. 이 얘기만 보면 되게 심각하죠. 근데 이 연합뉴스가 잘못된 보도를 했어요. 보시면 연합뉴스가 이제 저성장에 늦빠진 한국 2년 연속 OECD 평균 성장도 못했다. MBC가 또 이걸 또 받았죠. 저성장에 늦빠진 한국 2년 연속 OECD 평균 성장도 못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OECD 평균은 보시면 2022년하고 2021년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보다 어때요? 성장률이 높죠. 경제 성장률이 5.6%이고 일대 우리는 4.3. 2022 작년 2.9에서 2.6 우리가 적죠. 근데 2020년에 보세요. OECD 평균 마이너스 4.3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0.7이죠. 제일 성장률이 높았죠. 그러니까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 얼마 성장했냐? 그러니까 그때 많이 저성장, 마이너스 성장을 했으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건데 원상 복구도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3년 연속으로 3년 연평균을 하면 이 3년치를 1년에 평균을 하면 OECD 평균 4%의 경제 성장을 했고 우리나라는 6.3%의 경제 성장을 했다. 그럼 어디가 저 경제 성장을 잘한 겁니까?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거죠. 2.3%포인트나 높으면 이거 50%가 더 높은 거예요, 성장률이.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이 이제 2022년 1분기까지고 윤석열 정부가 2022년 2분기부터입니다. 근데 보시면 문재인 정부 때는 플러스였죠. OECD 평균이 0.2였는데 우리나라가 0.6이었고 이때도 이제 2022년 2분기 그러니까 5월부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시작됐잖아요. 0.5, 0.7. 근데 3분기에는 2022년 3분기에는 이게 OECD보다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이때는 또 마이너스로 역성장을 했죠. 4분기에는 작년 말에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문재인 정부 2017년부터 2022년 1분기까지 OECD 평균 성장률이 8.8%인데 우리는 12%. OECD 평균보다 높죠. 근데 윤석열 정부인 2022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어떻습니까? 한국이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도를 할 때 그 얘기가 되게끔 하려고 연도를 이상하게 끊어서 보도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잘못된 거다라고 그 잘못된 그 인식을 갖게끔 장난친 거죠. 근데 보시면 앞에 연합뉴스 보도 등은 오류가 있으나 아까 오류가 있다 그랬죠. 그렇다고 우리 경제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외환위기 직전 1998년에 외환위기가 있었죠. 1997년 이렇게 쭉 보시면 경제 성장률이 4분기에 97년 말에 0.5%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가계 소비가 0.5%가 줄고 수출은 늘었어요. 2.6%. 경제는 뭘로 돌아갑니다. 뭘로 돌아가나요? 내수인 가계 소비, 수출 이 두 가지로 돌아가죠. 이때는 가계 소비가 안 좋았어요. 근데 수출은 좋았죠.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죠. 2022년 작년 그 4분기에요.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4 비슷하죠. 가계 소비도 줄고 있죠. 마이너스 0.2. 근데 유독 다른 거는 수출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수출이 늘어서 이 경제 성장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수출마저 줄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현재 상황이 좋은 건 아닙니다. 실질 소득을 보시면 2022년 분기별 가구당 실질 소득이에요. 어떻습니까? 458만 원이었는데 2022년 1분기, 1, 4분기에는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이렇게 점점 내려가고 있죠. 계단식으로. 그리고 실질 소득은 이제 임금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도 포함하는 거니까 배당이라든가 금융이자라든가 아니면 사업소득 이런 거 합친 거죠. 그러니까 실질 임금 하락폭을 보시면 지금 심각해요. 2021년하고 2022년 5월
이게 뭐냐면 이제 작년에 윤석열 정부 이제 들어설 때부터 이제 그 실질 임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전해에 임금이 얼마인지 이렇게 봤는데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다 마이너스죠. 실질 소득이 줄었죠. 실질 임금이 줄었죠. 지금 경제가 별로 안 좋은데 어려운 사람들은 임금 근로자들이 더 어렵다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자영업자들하고.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만만치는 않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미국에서 그 칩스, 그러니까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어 가지고 좀 황당하게 하고 있죠. 조건이 뭐냐? 이게 보시면 그 미국 반도체 지원법 개요. 미국 내 반도체 신규 투자 기업에만 보조금을 줘요. 50조에서 이렇게 50조를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7월에 미국 의회에 통과했고 8월에 미 대통령 설명으로 발효됐다. 그 미 의회가 법안 논의 과정에서 가드레일 조항을 새로 만들었어요. 포함시켰어요. 가드레일 조항은 뭐냐면 수혜 기업의 10년간 중국 등 우려 대상국 신규 투자를 제한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에 보시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여러 군데 공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년간 이제 신규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반도체는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1년이라도 투자를 안 하면 그 경쟁이 뒤처지는데 10년 동안 안 한다는 거는 사실상 이 공장을 문 닫으란 얘기죠. 그러니까 한미 가드레일 협상 특정 품목 선처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협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산업부는 기업이견 취합회 미 상무부가 대하고 있고 각 기업은 북미 그 대관 업무 통해서 미국 인사 접촉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보시면 삼성전자 낸드 40%, SK 하이닉스 디램의 50%를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죠. 국내 수출의 40%는 또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그 중국에서 미국으로 옮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정부가 미국과 협상 중이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 미국, 일본, 대만과 칩4 회의에서도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렇게 된 거죠. 보시면 여기 또 다른 기사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미 칩스법. 이 칩스가 그거예요. 반도체 칩.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진다. 그런데 반도체 보조금 1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억 정도 되죠. 이상 받는 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이익 거두면 초과 이익을 거두면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많은 이익을 거두면요 70%를 미국 정부에 반납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초과 이익에 대해서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이 그만큼 줄겠죠. 그리고 현금 흐름과 내부 순이익 등 당문 재무계획서도 제출해야 되고 기술적인 것도 오픈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반도체 지원 빌미로 우리나라 기업의 영업 기밀까지 공개하라는 미국 이렇게 됩니다. 미국이 이제 자국 중심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겨레는 이것 관련해서 미국에 대해서 동맹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반도체 블랙홀이 되려는 미국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보시면 한국과 일본, 대만 등을 묶어 반도체 동맹을 추진해 왔죠. 칩4 동맹이라 들어보셨죠? 설계는 미국에서 하고요. 생산은 우리나라와 대만, 부품 소재는 일본이 주도하는 전 세계 반도체 분업 체계를 재편하라는 것이다. 미국이 지원금을 통해 한국, 대만 기업들을 미국 내로 끌어들여 결국 미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제조업 부활을 통한 중산층 재건을 중요한 국내 정치 이슈로 부각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일에도 민주당 하원의원들에게 반도체 지원법 처리와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자랑하면서 미국은 가장 안전한 투자처라고 자아자찬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대중국 패권 경쟁에 더 큰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자국의 산업과 노동자들만 우선시하는 보호주의적 태도로 하고 있다. 동맹을 강조한 미국이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를 진퇴양난의 곤혹 속으로 몰아가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분명하고 단호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지난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에서 차별을 당했던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지금 미국 대미 관계에서도 별로 좋지 않고 아까 보셨던 일본 관계도 별로 좋지 않고요. 중국은 또 탈중국 선언하고 또 안 좋죠. 전반적으로 외교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외교에 문제가 있으면 요즘은 경제에 바로 영향을 주죠. 대중국 수출이 엄청나게 줄었고, 반도체도 이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반도체법까지 이제 미국에서 통과가 됐으니
더 걱정이 되죠.